좀 전에도 그 재경산업의 한우식 기자가 주식담보대출 관련된 부동산 자금대출 얘기를 했는데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날이 갈수록 시름이 더해집니다. 주식시장도 지금 만만치가 않죠. 기업 사주들이 오너들이 주식 본인들의 경영권 주식을 담보로 해서 주식담보대출을 많이 받고 있는데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주식담보대출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식담보대출은 보통 이 최대 주주들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상속이나 지배구조 개편 때문에 상당히 이 주식담보대출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경영자금이나 승계자금, 상속세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주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담보권이 설정 이하로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이 금융권의 반대 매매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해서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이 경영권도 심하게 위협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반대 매매란 주식을 담보로 빌린 자금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하거나 혹은 주가가 담보 비율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담보로 맡긴 이 주식이 시장에 쏟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반대 매매. 네. 이번 주식시장 폭락 시장의 가장 그 주범이 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엄청나죠 이번에. 그 반대 매매가 쏟아진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이제 차트가 붕괴가 되면서 그냥 팔릴 때까지 밑으로 한가로 계속 파는 거잖아요. 쌓아놓고. 아까 그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식담보대출과의 차이점 어떻게 그 차이점이 있죠?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주식의 소유권이 계약 상대방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주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주식 소유권을 유지한 채 차입만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환매조건부 대출의 경우에는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 그치게 됩니다. 이 계약 당사자는 담보 주식에 대해서 인도 청구권을 통해서 소유에 준하는 보유를 하게 되는데 이 대출해준 금융회사는 이 해당 주식을 소유하기 때문에 이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담보대출은 금융회사는 소유권이 없고 단순히 이 대출만 해주는 상품인 거죠. 그렇다면 최근 에쿼티스 퍼스트라는 회사가 상당히 지금 많이 자본시장에 지금 많이 기사가 나왔는데 환매 조건부 대출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이 에쿼티스 퍼스트는 2002년 미국의 창업가이자 투자자인 알렉산더 크리스티 주니어 회장이 설립한 글로벌 사모대출 전문 기업입니다.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본사를 비롯해서 영국 런던, 스페인 마드리드 등에서 유럽과 한국, 중국 같은 이런 아시아, 중동 등에다가 지사를 두고 있는데요. 올해 5월 말 기준 이 에쿼티스 퍼스트가 대출한 규모는 한화로 5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언제 진출했었고 대출 규모 여태까지 어느 정도 돈을 벌어갔나요? 한국 시장에는 2019년 10월에 진출을 했습니다. 에쿼티스 퍼스트 홀딩스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진출을 했는데요. 이 법무법인 김앤장 출신의 이지철 대표가 한국 지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3,700억 원이 넘는 대출 거래가 일어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거래 건수로는 100건에 육박하고 국내외 상장 주식 30개가 포트폴리오로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어떤 기업들이 이 환매 조건부 대출을 받았죠? 보통 이 극소수의 오너 일가가 이 에쿼티스 퍼스트의 그 환매 조건부 대출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입소문을 탄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김기병 롯데관광개발의 회장이 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해 4월과 이달 10일 에쿼티스 퍼스트로부터 464억 원 상당을 차입을 했었습니다. 한미약품, 미코그룹 오너일가도 이 대출을 상당히 큰 규모로 이용했다고 하죠? 맞습니다. 이 한미약품의 송영숙 회장을 비롯해서 장녀 임주연 사장, 그리고 차남인 임종훈 사장 등도 에쿼티스 퍼스트와 거래를 했는데요. 이 환매 조건부 거래 방식을 통해서 차입한 자금은 약 768억 원에 달합니다. 임주연 사장의 경우에는 미국의 에쿼티스 퍼스트 본사로부터 원화 기준 7억 원의 규모를 차입을 했고요. 미코와 코미코 그리고 미코 바이오메드 등을 지배하는 이 전성규 미코그룹 회장도 최근 에쿼티스 퍼스트로부터 53억 원을 대출을 했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HLB도 나오고 리보존 헬스케어 다 상장사 특히 바이오 쪽 회사들이 많이 지금 이 대출을 받고 있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오너일가가 아닌 기업이 계약 주체로 또 법인이 빌릴 수도 있네. 예, 보통 이제 오너일가가 많은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빌리는데요. 네. 셀트리온 스킨큐어는 올해 2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을 환매 조건부 담보로 해서 에쿼티스 퍼스트와 계약을 했었습니다. 네. 이를 토대로 15억 원 규모의 이 자금을 차입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비보존 헬스케어도 지난해 7월 에쿼티스 퍼스트로부터 7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오너일가가 기업들이 주식담보대출보다 에쿼티스 퍼스트의 환매 조건부 대출을 선호하는 이유 뭐죠? 가장 큰 장점은 이 시장성 있는 주식 외에 다른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과 그다음에 낮은 이자율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네. 이자율은 1.7에서 3.5% 수준으로 이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 담보대출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었고요. 네. 아울러서 이 80% 수준의 담보 유지 의무 비율도 장점입니다. 네. 금융기관에서는 통상 140%의 수준을 요구하는데 이 80%의 담보 유지 의무 비율만 지키면 이 반대 매매, 즉 마진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마진콜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네. 어떤 그 증권사 대비 차별성이 있나요? 예, 보통 이 주식담보대출하면 마진콜이 발생하면 바로 이 주식시장에 던져버리지 예, 않습니까? 바로 다음날 동시효과 때 우르르 다 나오죠.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 환매 조건부 대출의 경우에는 즉각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네. 5영업일 가량의 유예 기간을 줍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네요. 예, 일종의 맞습니다. 그래도 숨쉴 틈을 준다는 게. 예, 주식 환수 등에 대한 기회를 또 제공하고 또 주식 회수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오너일가는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거꾸로 에쿼티스 퍼스트의 이 리스크가 전가되지 않나요? 예, 이 에쿼티스 퍼스는 이 리스크를 델타 해칭 전략으로 상쇄를 시키고 있습니다. 즉, 이 담보로 제공받은 이 주식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를 운용을 한다는 겁니다. 에쿼티스 퍼스트는 전문 트레이딩 팀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매수한 포트폴리오 주식을 각종 이 데이터베이스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쉽게 말해서 이 대주주에게 넘겨받은 주식을 시장에 팔고 다시 사면서 이렇게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말이 되게 거창해서 델타 해칭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결국 공매도로 던지는 거죠. 지금 이 에쿼티스 퍼스트의 문제점의 본질이 이 부분이잖아요. 예, 공매도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네. 물론 주식을 갖고 있는 소유권이 있지만 공매도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를 싼 값에 다시 나중에 걷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을 팔고 그다음에 주가를 떨어뜨리고 싼 값에 회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네. 포커를 치시는 시청자분들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포커 중에 하이로라는 포커가 있어요. 네. 주식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고점에 주식을 때리고 팔고 저점에서 다시 사들이는 전략인데 과거 명동 사채업자들이 주식담보대출을 받고 고점에서 주식을 팔고 저점에서 다시 주식을 네. 걷어서 난 주식 갖고 있다. 네. 돈 갚아라. 네. 이렇게 이중으로 돈을 버는 그런 행태들이 많았었거든요. 아주 비슷한 예. 경우입니다. 지금 말이 뭐 미국 헤지펀드고 사모펀드 뭐 델타 해칭 전략이라고 거창한 금융 용어를 쓰는데 네. 과거 명동 사채업자들이 했던 방식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뭐 상당히 뭐 센세이셔널한 금융 기법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뭐 당한 기업들이 많겠어요. 예. 당한 그 소액주들이. 예, 특히 바이오 기업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미코바이오메드는 이 환매 조건부 계약을 맺기 직전인 지난 3일 12,150원이던 주가가 13일에 9,310원으로 5거래일 만에 23.3%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네. 이 에쿼티스 퍼스트가 계약 체결후에 담보로 확보한 지분을 판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14일 4.62%가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주가는 20% 정도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네. 또한 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 등 이 오너일가가 환매 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이 한미사이언스도 작년 12월보다 현재 주가가 약 20%가 하락을 했는데요. 이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그리고 바이오다인 이런 바이오 기업들도 에쿼티스 퍼스트와 계약을 한 후에 네. 대주주 담보 지분이 매물로 나온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로 이번 주식시장의 급락장에서 바이오 테마주들이 상당히 큰 폭이 하락이 심했지 않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저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악순환이 되풀이됐던 네. 이유가 아니었나 풀이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